안녕하세요. 오전대표 김준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나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처 등록이 되게 돼가지고 제휴업체로 아이파킹 공사를 저희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대전 서구의 관저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현장을 저희가 완료를 하고 나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공사하기 전에 도로점거 허가라는 걸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거 허가라는 게 건설과 구청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공사를 할 건데 공사를 할 기간 동안 내가 여기 도로를 점거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관할 지역에 있는 건설과나 구청에다 신고를 안 하시면 불법으로 해서 신고를 당하거나 공사가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 사업을 하거나 혹시 주차장에서 노면을 깎거나 이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도로점거 허가를 서류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라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가서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기간은 공사를 할 기간 동안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간단하게 시공 전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전부터 간단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 옆에 바로 있는 주차장인데 기존에는 그 파이석도 전부 다 흙밖에 안 보이고 끈도 그 주차장 라인 끈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고 관제 위치도 애매해가지고 차가 들어갔을 때 사고가 많이 나거나 혹은 교통 노선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첫 번째 저희가 그 시공 전에 봤던 거는 기존에 있는 차단기 위치와 저희가 공사할 위치가 바뀐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존에 있는 차단기 위치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개방되는 차단기 위치에다가 도로점거 허가를 저희가 맡아서 공사를 하게 된 사례인데요. 그게 시공 전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첫 번째는 차단기 설치는 아이파킹 본사팀에서 들어와서 했고요. 저희는 토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을 파고 그리고 아스콘 그리고 카트길을 만들어달라 하셔가지고 주차장 사이에다 카트길을 만들고 파서 도포 그리고 그 위에다가 주차장 라인 작업을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에 있는 차단기 입구에서 그 펜스 말고 철로 되어 있는 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재사용을 하고 그 옆에다가 막는 경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으면 안 되고 차가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 차들 상하차가 많잖아요.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큰 차, 그러니까 5톤 정도 되는 차가 움직일 수 있게끔 간격을 벌려놔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7m 정도 되는 대문을 설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7m 정도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약간은 펜스 업체에서 제작하는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를 전부 다 막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사람이 조금은 통일할 수 있는 보폭 간격을 600 정도 남겨놓고 들어오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차단기는 해체를 하지 않고요. 그대로 살려놓은 다음에 대문 설치만 저희가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로마트 여기 구조상 위치가 주차장 옆에 바로 하나로마트 또 올라갈 수 있는 1층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그 아이파킹 본사팀에서 차단기 작업을 따로 또 한 대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같은 경우도 좀 처음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노후가 좀 많이 돼가지고 난창난창거렸어요. 이런 경우는 앙카볼트를 끝까지 바닥을 박지 않고 기초 몰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줄기초라고 하는데 몰타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앙카를 박아야 되는데 그냥 땅에다 내리만 해놨어요. 부시시공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꿀렁꿀렁하고 차가 한 번씩 치면 펜스가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건드리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리고 해서 놓는 과정을 했습니다. 정석적 시공 방법은 줄기초라고 해가지고 기초를 줄줄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앙카, 볼트를 결합을 해야 됩니다. 렌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가 손을 봤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차장 입구 쪽에는 야자수 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꾸 차가 들어가면 땅이 파이잖아요. 야자수 매트가 있어가지고 제거를 하고 어차피 쓰지 않은 그 문이니까 대문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점이 있어요. 도로점거 허가를 내고 나서 도면을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설계사님한테 도면을 요청을 해서 도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서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면, 설계 도면, 내가 이렇게 공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허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면과 신청서 두 개를 허가를 받아대고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보통 사급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도면을 잘 안 봐요. 근데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벌금형으로 뭐 나갈 수가 있고 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 쪽이 기존에 국가시, 대전시 저희는 대전시니까 대전광역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도블록 같은 게 철거를 해도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보도블록 같은 게 걷어내면 새 걸로 저희가 시공했거든요.
근데 장애인 점자 블럭이 있어야 되는데 라인 블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은 건데 저희가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입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점자 블럭을 놔야 되는 게 동그란 블럭 있죠. 그거를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장애인 분들의 그 라인 블럭이 아니라 그게 맞게끔 시공해야 되고요. 도면상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면은 한번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입구 쪽에 저희가 스펙이 있어요. 기초를 몇으로 하고 그리고 아스콘 몇 가지 치고 그리고 노면 경계석이 있거든요. 경계석 같은 경우는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에 하면 차가 못 올라가죠. 바퀴가 걸려서 경계석을 깎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45도를 쳐서 깎는 작업을 해야 되고 폭은 저희가 도로 점검 하할 때 6m로 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6m가 넘게 되거나 작게 되면 주차장도 못 쓸 뿐더러 그것도 제재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대로 허가받으신 대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노면면을 깎아가지고 차량이 입구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상태고요. 그리고 땅을 파놓고 보도블럭 걷어내고 표지블럭을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점자 블럭을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땅을 파놓고 아스콘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랑 자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래 자갈이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아스콘만 치는 경우는 하면 안 됩니다. 도면상으로 아스콘을 치기 위한 과정으로 모래 자갈, 아스콘, 그리고 콘크리트 조금 쳐주고 하부 쳐주고 저희가 형식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주차장이 현재 파쇄석이 너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흙이 너무 묻어 있었고 우물처럼 이렇게 파져 있었어요. 전부 다. 차량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노면선이나 입구라든지 약간 들어가는 면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뗀 경우거든요. 라인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차가 기존에 30대가 들어가면 20대밖에 안 들어가겠죠. 통제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라시라 해가지고 땅에 있는 작업을 좀 파낼 건 파내고 그리고 정리할 부분 정리하는 부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작업을 쭉 끝내고 나면 저희가 바로 파쇄석 도포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용역 하나로마트 쪽에서 요청하신 게 입구 쪽에 기존 쓰던 그 차단기 있는 쪽에서 레일 쪽에서 기역자를 꺾어서 카트 길을 만들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내고 경계석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 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세면을 하게 되면 아스콘 작업을 할 때 경계석을 넣어야 되는 게 아스콘이 밀려가지고 구를 때 동안 이게 거푸집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석을 하고 아스콘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노면에서 한 14m 정도 뺀 것 같아요. 14m 정도 길이에 기역자를 꺾었습니다. 처음에 레일이 카트가 들어오는 길에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14m 정도를 저희가 아스콘 작업을 통해서 토목과 땅을 파고 아스콘을 통해서 경계석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만든 다음에 파쇄석 도포 작업을 했는데요. 파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흙이 섞인 것도 있는데 기존에 그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전형적인 그 파쇄석을 도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아스콘을 깔아서 파쇄석 도포를 했다고 하면 그 전에 끈이 기존에 있는 노후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다 끌어냈습니다. 끌어낸 다음에 아까 포크레인하고 제가 2대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 작업 한 3회 정도 했는데 포크레인 같은 경우 파내서 토목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땅을 파낸 작업. 그리고 아스콘을 깔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위에다가 저희가 노즐 끈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끈 작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큰 롤러 기계로 저희가 롤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 기존에 파쇄석이 제대로 장착을 못 하겠죠. 그러면 흘러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롤러 작업은 필수입니다. 안 하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갈고리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되고 저희는 아이파킹 쪽 대기업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대로 시공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땅이 파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메꾸는 작업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목 작업, 나머지도 작업도 많았고요. 그리고 잔마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잔마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풀 같은 거 제거를 해드렸고요. 펜스 넘어진 부분 세워드렸고 그리고 구청에다 신고를 해서 건설과에다가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었다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이파킹에서 그 준 공사를, 그러니까 내려준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실내 건축이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주차장 공사야? 근데 실내 건축만 하라는 법은 없고요. 저희도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나 외장재 쪽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킹 쪽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방음 공정도 그렇고 전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마트, 관저 하나로마트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은 비가 한 번, 2번 정도 왔거든요. 비가 많이 왔어요. 예전에. 근데 아직까지 판판하게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대전 사는 분들이나 보고 싶다고 하시면 관저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남대중역이거든요.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